무역 전쟁으로서는 미국은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이 앞으로 5년 뒤에 미국 GDP의 90%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그 증시에 또 경제를 비롯해서 미중 간 마찰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 하디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정통하시고 시장의 평가가 높은 전병서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이사님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를 만났죠? 네. 오랜만이니까 또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오늘은 역시나 이 전 세계에서 또 중국의 원자재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그 경제라든가 증시 전반적 상황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금년에는 미국이 중국을 성장률에서 추월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양회의에서 양회의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1년간의 이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 경제 성장률 몇 프로냐고 그랬더니 6%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FOMC에서 그 위원들이 본 미국 성장률 얼마냐고 그랬더니 6.5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6%인지 하단이지 그게 6%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중국이 페인팅 모션을 확실하게 쓴다.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부른 이유가 뭐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몸살이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을 절대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놓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 원죄가 누구냐 그럼 누가 얘기해도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전 세계가 고통받는데 자기가 뭐 9%, 10% 초고성 성장을 한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을 때 전 세계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불렀지만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보여지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이 경제 계획은 자신감과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잘 보면. 그래서 통상 보면 중국이 이제 양회를 할 때 그 리커창 총리가 이 발표를 해요. 보통 한 16,000자, 2만 자 넘어가게끔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11,000자를 했고 작년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매년 했지만 이제 그 5월 달에 그냥 대충 한 일주일하고 치웠는데 이번에도 일주일하고 치웠어요. 10일에서 13일 정도 해야 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였고 이 중국은 그 정부 발표문의 양이 사실은 정부 정책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는데 16,000자 정도밖에 안 역대로 두 번째로 짧아요. 그 얘기는 중국이 많은 것을 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쌍순환이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중국이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확 낮춰서 불렀다는 건 자신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 불안감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뭘 할까 그랬는데 얘기의 대부분은 쌍순환을 얘기하는데 내수 확대 전략하고 이게 첨단 기술 육성을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중국이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그 핵심이죠. 그래서 목을 조른다는 말을 쓰는데 중국이 스스로 겁내서 미국한테 목이 졸릴 것을 두려워하는 기술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게 14차 5개년 계획 안에 수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국이 목이 졸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신감과 불안감의 요소고 또 이제 내수를 이제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뭐 인당소득 $10,000에 가는 나라가 내수 성장이 될까? 그렇지만 지금 내수 성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해야 돼요. 수많은 원자재들, 부자재들, 중간재들이 있는데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브로킹을 해서 동맹을 통해서 이걸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중에서 히토류, 그리고 이제 제약, 의료, 바이오 이걸 통해서 중국을 브로킹하겠다고 하는 것. 그 반대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내수 중심 그리고 기술 개발, 자신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원자재가 지금 가격 등이 어떤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소비의 최대 이제 60%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국 위주로 좀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에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 해서 이제 원자재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올해 1월에서 2월 달에 이제 중국의 수입량을 봤을 때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1%, 구리는 전년 동기 대비 1.1%, 그리고 철광석은 2.8%, 또 곡물은 44.2%가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추이를 따라서 전체가 슈퍼 사이클이냐, 지금 아니면 스몰 사이클이냐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선생님, 지금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에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의 그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그런 이면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을 해석하면 중국의 경제 위상이 미국의 굉장히 빨리 추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실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왜 그냥 혼자서 중국 그냥 때려주면 되지 이것을 동맹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이미 중국의 위상이 미국 단독으로 공략을 했을 때 이것을 자초지킬 수 없는 수준에 왔다는 것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1985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전쟁을 시작을 하죠. 일본의 GDP가 미국 GDP의 41%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 정말로 진정한 미중의 전쟁이 진검승부가 벌어지는데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71%입니다. 70%. 거의 목전까지 갔네요. 그래서 역대로 보면 미국은 넘버 2를 절대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70년대 소련이 40% 넘어갔을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도입을 해서 소련을 갈기갈기 해체를 시켰고 일본이 85년에 40% 넘어가자 그 엔다카 그 유명한 프라자 합의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압력을 당해서 95년에 이 일본이 자초되기 시작을 하죠.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영국이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아마 GDP가 2028년에서 29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그런 보도 많이 나오죠. GDP 넘어간다고 그래서 패권국이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패권국들이 가는 길은 제조강국, 제조대국, 무역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으로 가는 것이 모든 패권국들이 가는 길인데 그 시작은 경제대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만약에 앞으로 5년 뒤에 IMF 예측으로 보면 이제 2025년에 중국 GDP가 미국 GDP의 한 90% 선이에요. 이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한번 상정을 해봐야 돼요. 이게 90%에서 100%를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동맹의 대거 이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미국하고 악수하고 이제 형님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놓고 보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구자를 쓰는 순간에 이것은 미국의 주먹 동맹에서 다 뒤로는 중국과는 경제 동맹으로 대거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이 갈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미국이 잘해서 자초를 시키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중국이 앞으로 5년 뒤에 미국 GDP의 90%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사실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중국이 대국이 되든 말든 우리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우리 경제 의존도가 워낙 크고 이것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상황을 우리는 상정을 하고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 대들 정도로 이번에 보면 2+2 고위 회담에서 미국이 한 4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20분 가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놓고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미국의 패권국한테 이 작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힘이 결국 외교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냉정하게 이 중국의 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이
이것이 이제 한국이 어떤 형태로 인발부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쿼드 쪽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동맹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류 동맹으로 이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미중의 싸움에서 동맹 전략에서 한국은 지역 동맹에서는 사실은 한 발 뒤 물러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냉정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중국의 위상을 저것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소평가하거나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국가 개조 인프라 확충하면서 중국의 양해대회 때 나온 전기차라든가 우주항공 기획 이런 것을 좀 새롭게 편입되면서 미래 국부 싸움이라든가 이런 쪽에 긴급을 편성하는 움직임도 종전과 다른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전 선생님, 미국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중국에 떨어간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최근 2년 반 동안의 싸움은 무역 전쟁이었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못 이긴다. 그렇게 했더니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전쟁으로서는 미국은 절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대비 중국의 실력을 보면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조는 중국이 175예요. 그리고 무역은 105, 수출은 150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1.5배, 거의 1.8배 큰 놈하고 최근 2년 반 동안 싸웠는데 미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2년 반 동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싸움에서 시진핑의 완패, 트럼프의 완승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인지를 하지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무역수지 흑자를 2천억을 줄이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목표였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260억 정도를 줄였어요. 중국이 이게 5천억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한 250억, 260억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근데 문제는 대미 흑자는 한 260억 줄었지만 중국 전체의 이 무역 흑자는 오히려 629억 불인가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로 보면 미국과의 전쟁이 중국의 외환시장이나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중국도 우리처럼 무역이 안 되면 수출이 안 되면 망하는 나라.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 가까이 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32%까지 떨어졌고 그중에 수출 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83이 내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7% 중에서 대미 수출이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미 수출이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GDP 한 3, 4%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으로서는 중국을 자초시킬 수가 처음부터 없다. 그리고 심플한 건 간단하지만 월마트에 가서 물건 사시면 거기 파는 물건의 거의 52%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중은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 전쟁, 금융 전쟁에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기술을 놓고 보면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은 한 36 정도. 금융의 경우는 3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것을 절대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이 트럼프와는 완전 반대고 스태프들의 생각들도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반 동안 실패한 정책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 버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중의 무역 분쟁은 말대포만 쏘지 실제적으로 크게 서로한테 충격을 주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육성해야 될 전략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최근 15년 동안의 전략 핵심 산업을 발표하는데 지난 5년하고 다르게 중국이 새로이 추가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확하게 한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하고 우주 항공 산업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중의 전쟁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땅에서 바다에서 하는 전쟁이지만 그게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을 자초시키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이게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엄청난 공포는 바로 14차 5개년 계획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산업의 키에 반도체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미국은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찔렀고 그게 이제 최근 뭐 한 1년 반 정도에 중국의 이 테크 기업들, 화웨이라든지 또 SMIC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다 화들짝 놀랐고 심지어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 사업부를 매각을 할 정도까지 간 이유가 바로 반도체 체제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미국의 공략 포인트는 확실하고 여기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한국이 거기서 어떻게 어부지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